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정수입니다. 오늘 정말 이 뜻깊은 이 토론회의 발제를 맡게 됐는데, 사실 저로서는 지난 십수년 동안 학계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관련 논문들을 발표해 왔고, 제가 오는 길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또 토론회가 이 국회에서 지난 2009년에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때도 꽤 큰 토론회였는데, 하여튼 2009년 이후에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그 사이에 상황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입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의 어떤 독소 조항들을 좀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사실 그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하여튼 실기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뒤늦긴 했지만 하여튼 이 관련한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관련해서 어떻든 지금 제가 이제 헌법적 또는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의 어떤 이 당위론 측면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왔고, 오늘 아마 이제 제 뒤에 이제 발표를 맡으실 이제 신인수 변호사님께서는 구체적인 소위 이제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이제 아마 내용을 다루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짧은 어떤 토론 시간 중에 어쨌든 이 공무원 교원의 정책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당위론 측면에서 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소위 이제 어느 분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지난 하도 정부 동안의 어떤 이 적폐청산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도 지난 이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어떤 적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오해가 이 공무원 교사의 정책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를 소위 빌미로 해서 이 폭넓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이제 당연시 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연시 되어 오기까지의 그 소위 이 오해가 소위 확산되고 오해가 이제 이 고착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작업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금 이제 헌법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헌법 7조가 이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책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정책 중립성 보장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으로 연결돼야 될 당위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실례로 제가 지금 이제 페이퍼에서 썼듯이 우리 헌법은 이제 33조 2항에서 소위 이제 이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과 관련해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이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여 소위 이제 근로 3권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헌법 국가에서 그 개인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우리 오늘날 현대 복지 국가에서 노동 기본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이 정치적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동 3권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이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여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어야 적어도 이 어떤 공무원 교원의 이 정책 기본권 제한이 헌법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7조 2항에서 정책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정책 중립성 보장이 어떤 측면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직업공무원 제도, 그다음에 정당제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권의 보장을 통한 어떤 이 공직제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은 당연히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지위에서는 당연히 기본권 주체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정당 정치적으로 이 불편부당한 업무 수행을 요청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세력이 정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정부에 의해서 공무원의 소위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소위 훼손되지 말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이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소위 근거의 어떤 그 이제 규범은 결코 아닌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 헌법학계에서도
소위 이제 보수적인 헌법학자분도 이 공무원의 정책 중립성 조항이 공무원의 정책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하드 근거 조항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사실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나 또는 정당제 민주주의나 또 기본권 보장 이런 것들이 우리와 유사하게 규범화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 제가 어떤 실례를 들어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얘도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사실 아무런 보장의 근거 규범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보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페이퍼에서 적었듯이 독일 연방 공무원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서 공무원의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책 기본권 행사를 전제로 해서 필요한 이제 제한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공무원은 중용과 자제 의무를 지켜야 된다든가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법의 태도가 헌법적 차원에서 지금 현행 하위 일반 법률, 즉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뭐 이런 하위 법률에서 폭넓게 이 공무원 교원의 소위 어떤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결론은 헌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다는 거고 그 헌법에서 유일하게 근거를 찾자면 일반적 법률 유보에 의한 제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따른 제한 정도가 이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줄곧 지금 우리 현행 그 이제 공무원 교원의 정책 기본권 제한을 하는 입법적 태도가 이제 문제가 있고 그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그 이야기하셨던 소위 어떤 공무원 교원의 집단적 정치적 표현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 소위 이제 이 사법적 태도는 소위 이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공무원의 집단 운동 금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소위 유죄 판결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의 집단 운동 또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헌법 33조 2항에서 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상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 헌법 33조 2항에 근거해서 소위 이제 노동상권을 갖지 않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집단적 노동행위를 소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거법률이 우리 국가공무원법 66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대법원이 이 66조를 하여튼 검찰의 기소가 먼저 전제가 됐지만 66조를 불법적인 집단적 노동행위가 아니고 집단적인 정책 표현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근거 조항으로 이렇게 오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지난 한 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이제 국가공무원법 현행 66조는 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검찰과 법원의 해석례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페이퍼에서 뭐 여러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지금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페이퍼 9쪽을 보시면 이 공무원 교원의 이중적 지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행정법 영역에서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주창이 되었고, 이 특별권력관계는 소위 어떤 기본권의 사각지대로 이해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독일에서도 1960년대 이후로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도 지난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로 이 고전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이 소위 이제 해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특별권력관계, 특히 이제 공무원 관계도 소위 이제 원칙적으로 소위 어떤 기본권이 적용되는 소위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가운데 이 공무원 교원은 비록 하여튼 뭐 공무원이지만 업무 외 영역과 시간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시민의 지위에서 기본권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론이 학계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책 중립성 보장을 둘러싼 오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책 중립성은요, 그래서 공무원이 집권 세력의 하수인 또는 이제 어떤 뭐 그 신여가 되지 않도록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우리 헌법의 정책 중립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 헌법 7조 1항이
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사실 헌법적인 연원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 130조에서 연원합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 130조 1항이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특정 정당 또는 한 정당의 봉사자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독일 바이마르 헌법 130조의 조항은 현행 독일 연방공무원법 한 60조에도 그대로 소위 이제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요, 특정 정당의 봉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이제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선거에서 승리한 특정 정당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그 특정 정당은 야당을 뜻하는 게 아니고 집권 여당을 뜻합니다. 그 집권 여당의 봉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소위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어떤 참담한 사건을 생각해보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봉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으로 확인하고, 다음에 소위 어떤 상관의 또는 뭐 청와대의 어떤 불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규범적으로 소위 이의 제기하고 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했더랬었으면 아마 이번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이렇게 참담하게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뭐 단적인 예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수년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불거졌을 때 뭐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조영곤 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하니까 결국 그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야기인즉슨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결과 여당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당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그 수사를 그르치면 결국 소위 야당에게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오늘날의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이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유리할 수도 있고 야당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의 정책 중립성을 빌미로 해가지고 일체의 어떤 정책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정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음 공무원 지금 우리 현행처럼 지난 8년 사이에 벌어진 일은 소위 이제 이 전공로가 법의 노조가 되고, 그다음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되고, 뭐 이런 식의 행태입니다. 왜 이런 행태가 그동안 빚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저로서는 충분히 짐작하는 바는 소위 지금 이제 공무원 노조와 그다음에 이제 교사 노조가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이제 정책 기본권이 보장되면 꽤 소위 이제 이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구집권 세력들이 짐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구 유럽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도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사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위 이제 이 인적 집단이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교사분들이 상대적으로 지적이고 지역의 관심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거의 지방자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교사 그리고 이분들이 지방자치 영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중앙정치 무대로도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 실제로 지금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 한 630여 명 정도쯤 되는데 이 630명 의원 중에 출신 직업군으로 두 번째 많은 직업군이 교사입니다. 출신 직업군에서 가장 많은 집단은 당연히 우리처럼 법조인이고요. 그 두 번째로 많은 집단이 교사 집단이에요. 그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무원 교사의 정책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는 저는 보수 세력이 꽤 큰 이제 염려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이 하위 법률에서의 어떤 입법 태도, 그리고 뭐 그동안 검찰과 소위 어떤 법원의 그런 해석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사실 우리가 이제 헌법상 이제 권력분립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권력분립 원리 관련해서 오늘날 소위 이제 뭐 고전적인 뭐 수평적 권력분립론을 소위 이제 극복해서 오늘날 이제 기능적 권력 통제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능적 권력 통제 모델에서 또 이제 헌법 교과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게
이 소위 이제 이 국가 작용의 연속성, 안정성, 계속성을 담지할 직업 공무원단이 소위 이제 선거에 의해서 소위 정권 교체를 통해 권력을 담당하는 정치 세력에 맞서서 권력 통제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서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적 권력 통제의 수단으로 공무원단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 불거진 우리 하여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비춰보면은 딱 맞습니다. 만일 정말 이제 문체부가 그렇게 엉망이 되고 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소위 어떤 내부적으로 소위 어떤 뭐 이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규범적 근거를 마련했거나 했더랬었으면 사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헌법교과서에서 보면 대부분 헌법교사들이 이렇게 총론적으로는 이 소위 어떤 공무원단의 정치 세력에 대한 견제적 통제적 역할을 강조하는데 강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무책임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관련 자료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3쪽에 보시면 독일 연방 공무원법의 지금 입법 규정을 제가 지금 적시하고 있는데요. 그 제2항에서 제 밑줄 친 부분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법성에 대한 책임이라는 타이틀로 이 법무상 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소속 장관에게 주장해야 한다. 법무상 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자신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명령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에 차상급 상관에게 이를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도 해당 명령이 재차 확인된다면 공무원은 이를 수행해야 하고 이로써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그러나 자신에게 위임된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형사처벌적이거나 또는 규정에 반하고 그리고 그 위법성 또는 규정 위반이 공무원에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면책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 확인은 문서로 행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제3항에서는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차상급 상관의 결정이 제때 행해질 수 없는 경우에 상관이 해당 명령의 즉각적 시행을 요구한다면 이 법 제2조 제3문에서 제5문까지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무원 교원의 정책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위 이제 입법 개정을 하더라도 사실 뭐 저로서는 하여튼 염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게 또 지나치게 이 뭐 하여튼 이제 이 공무원 교원의 정책 기본권 행사가 또 어떤 뭐 다른 부작용을 갖고 오게 되면 그것 봐라. 또 뭐 사회에서 또 그런 이제 반론도 제기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떻든 이거는 소위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이 국가의 소위 어떤 종교적 중립성, 정교분리 원칙을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개인의 어떤 이제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 교사에게 이 정책 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노조의 경우에도 노조 가입률이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뭐 보장되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사실 정당 활동을 할 공무원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의 민주헌법 국가에서 일반 시민의 지위에서 소위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발언의 요지는 뭐 여러분들께서 이 페이퍼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그 입법 개정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무원 교원의 기본권 보장을 소위 이제 허용하되 사실 이게 허용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넌센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확고한 소위 이제 법원 해석례가 지금 뭐 관련 법 규정을 근거로 지금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소위 이제 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페이퍼에 적시한 것처럼 소위 이제 독일의 소위 이제 관련 공무원법에서 이 공무원 교원의 정책 활동을 보장하되 이에 대한 소위 어떤 뭐 최소한의 어떤 규제 장치의 소위 이제 입법 내도 함께 참고해서 입법을 해야 뭐 저로서는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